이제 시작할게요. 어, 오늘 제목이 제목이. 오늘 제목이, 갑자기, 보내 안 보내 이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얘기하다 보면 또 생각나겠죠. 한 달에 한 번인데, 저번 달에는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여러 번 뵙는데, 또 한 달 만에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약간 저도 이게 강의가 좀 긴장되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걱정도 되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말을 아니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어, 너그럽게 관대하게 됐으면 그런 소망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제가 노래 부르면서 저기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삶이 이제 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안 풀리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한테는 좀 친절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 감사합니다, 바다님. 음,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서 보통은 이제 진리나 깨달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인생도 보면 여러 가지를 막 찾았어요. 이 고통과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했듯이 불안함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과 솔직히 얘기하면 제 자신에 대해 있는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뭔가 없나 저거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뭘 채워서 내가 이제 더 나은 존재가 돼야지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이 힘들고 할지 몰라도 저도 힘든 상황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겪어가면서 느꼈던 게 이 힘듦이 이상한 말이지만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벼움의 근본이 된다. 도덕경에 힘듦이라 표현은 안 나오고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 된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그런 뜻으로 노자가 말한지 몰라도 저는 이제 무겁다 가볍다 저도 그런 분별에 있어서 하나 가벼워졌으면 했는데 이 무거움 속에 힘듦 속에 진짜 가벼움이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상에서 힘들면 오히려 좀 더 힘들어도 되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예전에 제가 가진 관념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라고 이 말의 표현에 있어서 저항을 하고, 안 힘들었으면, 더 편했으면, 이런데,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저도 일이 좀 많아서 이제 밀려놓은 일인가? 이 가게 일인데 이제 많아서 한 번에 다 한다고,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다시 또 새벽 4시인가 다시 찾아갔거든요. 근데 조금 짜증은 났었어요. 내가 또 이거 뭐지, 잠도 못 자고 절로 찾아가나 이랬는데, 가면서 이제 마음을 좀 바뀌어졌던 게, 어차피 가는 거는 내 운동량이 적으니까 산책한다 생각하고 가자. 그리고 산책하면서 이제 주변 풍경 보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번외 시간에 내가 일하러 간다 이런 생각이랑 어차피 가는 거 산책하러 간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다르고 그때 이제 우리는 내가 이 가게든 내가 일하는 거든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이든 이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구나라는 거를 더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몸이 아프든 어 우리는 어떤 되어 있는 모습을 바꾸려는 데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바꾸는데 특히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각이 바뀌면서 상황도 저절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진정한 변화 쪽과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각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바뀌잖아요. 그럼 제가 이야기로는 또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같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나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건 다 똑같아요. 이 진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나 안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중에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을 제거한다는 시각이면은 여러분들은 여전히
언젠가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뭐 불안이든 우울이든 오면은 또 그걸 그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시각으로 보고 또 그거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저항하거나 그걸 좋게 한다는 명목으로 저항을 하거나 제거하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요번 달 제목을 그렇게 했냐면 감춰지지 않았는데 이 저항하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감춰진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제가 감춰진 것은 없다. 그리고 늘 흔히 하는 말 중에 찾을 게 없다 표현하잖아요. 찾지 마라. 뭐 찾지 마라 또 좀 그렇고 찾으려고 해봤자 어, 더 가려지니까 이제 보통은 찾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감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진실이든 깨달음이든. 근데 우리가 감춰진 거는 저항을 하고 거부하니까 이게 눈이, 그러니까 시각이 가려져서 자주 얘기한 거지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항을 포기하는 거지 뭔가를 찾거나 반대로 감춰진 거를 보려고 하거나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감춰진 것을 보려고 하거든. 이게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한다면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감춰진 진실을 뭔가 보려고 하고 억지로 그러니까 애를 써서 뭔가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 이게 한마디로 저항하고 애쓰고 저항하고 애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애쓰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의 그 저항하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포기가 되고 여러분의 뭐 어떤 감정이든 여러분의 어떤 행위든 그것이 일어나면은 어떤 판단과 저항이 점차 이제 회원이 되고 사라지면은 오히려 그 감정을 그대로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갇혀있던 시각이나 원래 보던 시각에서 점점 다르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쉰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쉬어야지 안 해도 그런 시각에서 보면서 여전한 같은 일상인데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좀 그런 상이 있었는데 그게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뭐 시각이 달라진다, 뭐가 좀 그래도 그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뀐다 이러면 항상 우리는 저만 그런가? 괜찮다라는 상이 있어서 이게 괜찮은 건데 이 상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게 잘 사는 건데 괜찮은 건데 이래가지고 또, 또 같은 힘겨움이나 뭐 감정적 아픔이 오면은 우리 이게 문제라고 보통 또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뿌리 깊이 제가 이해하는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이해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좀 괜찮다는 거에 이게 그게 있더라고. 이게 괜찮은 거야. 또 이렇게 돼야 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풍경도 좀 괜찮은 항이 있어서 그 이미지대로 안 가면은 뭐 저도 공부 중간 중에도 그랬었거든요. 한번 얘기해 보면은 쭉 공부 내 나름대로 잘 돼가다 불안도 잘 만나고 막 이러다가 어떨 한 5년 지났나? 집착과 예전에 많이 했지만 게임에 대한 어떤 집착 또 돈도 막 쓰고 이러니까 이건 아닌데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모습은 이제 집착이 별로 없겠지 생각했죠. 공부도 좀 많이 했으니까 왜 이렇게 집착하나. 그리고 어, 좀 너무 흔들리고 이제 저번 달에 얘기했었나요? 좀 이렇게 뭔가 여여한 건 없고 반대로 더 흔들리고 더 이제 사람들하고도 예전에는 좀 참았다고 표현하면 착한 사람이다 뭐 참다도 뭐더 이제 약간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얘기했던 혼란도 공부가 됐는데 이게 또 모습이 왜 이러지 이게 판단인데 그 판단의 시기가 그렇게 오래는 안 갔는데 한 몇 개월간 이게 뭔가 이상한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아 이게 판단이구나 생각해서 그냥 또 경험해 보자 해서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걸 만약에 저항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는 모습, 집착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집착하지 않는 어떤 답, 흔들리지 않는 답을 외부에서 구해요. 저항하면. 왜냐하면 내 안에는 분명히 없기 때문에 저항하거든요. 이건 아니니까 외부에서 구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지. 아니면 집착하지 않으려면 뭐 어떤 연습도 해요. 인위적인 연습.
집착하지 않는 법을 연습하고 우리가 하는 메커니즘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춰졌다고 생각하고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아니면 좋은 모습을 변한 사람들은 어떤 방지법이 있나 하고 비밀스러운 모습을 찾는단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어떤 비법. 어떤 수행을 했지 물어보잖아요. 어떤 수행을 하셨고 누구 문화에 계신가요? 아니면 뭐 어디 인도 갔다 오셨나요? 뭐 인도에 그런 분들 많더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운 면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항하고 이제 밖에서 구하고 진짜로 그 감춰진지 않았는데 감춰진 것처럼 그걸 외부에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그 아까 하나님 하나님 물어보신 것처럼 제 그 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마음의 판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이대로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그 이대로고 감춰진 건 없다 하는데 그 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감춰져 있지 않은데 이제 제가 왜 저항을 얘기하냐면 알게 모르게 저항감 때문에 그게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긴 해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저게 말을 많이 들어요. 뭐 저기 판이 있다. 우리는 바다다. 우리는 물속의 물고기다. 이런 말을 들어도 물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마음, 이 답답한 마음이 알거든요. 저도. 아니 물 얘기를 맨날 하는데 물이 어디 있다는 거야. 막 이러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내가 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때 이해했던 거는 어차피 이제 저도 그때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내가 뭔가 가려져 있다. 저항까지 모르고 눈이 하여튼 뭔가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원래대로 공부해보자 해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게 어느 날 이제 그 막이라고 해야 되나? 눈이 저절로 떨어지니까 이거 항상 있었던 건데 왜 이거를 너 몰랐지? 라는 의아함?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던 거를 진짜로 작은 막 하나 작은 어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분별심이라고 했나? 그게 이제 판단인데 그런 것도 내려지니까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이 보이는 일상, 그러니까 눈앞에 항상 펼쳐져 있거든. 근데도 나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은 따로 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일상은 이제 보이는 일상이잖아요. 뭐 여기 노트북도 보이고 영청님도 보이고 숙경님도 보이고 바다님, 은자님, 풍경님 다 보이는데 보이는 일상이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따로 있다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이 보이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의 정확한 표현인데 둘 분리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또 보이지 않는 거 뭔가 저 사람들 딴 거 하나 그래서 저도 강의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뭔가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서 얻어지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단 하나도 감춰진 거 없이 이 노트북 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눈길, 목소리, 뭐 저의 목소리 안에 매 순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형태 속에 그 형태 없는 것 아니면 오늘 얘기하려 했던 어떤 뭐 감춰져 있지 않는 우리 자신의 실상이 항상 드러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음, 찾고 구하고 또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그렇게 지금도 그런데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격적인 거든 관계적인 면에서든 특히 관계적인 면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제가 봐도 좀 어떤 부분은 되게 너그러운데 어떤 부분은 되게 엄격한 면이 있어요. 저도 누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제가 저보다 동생들한테 되게 엄격한 게 반말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얘기하다가 반말할 수 있는데 가끔 반말하면 막 거슬려요. 이게 한국 사람이라 그런가? 반말하면 거슬리고 그것도 바로 얘기는 안 하고 은근슬쩍 이제 반말을 하니까 나한테 반말하지 마 이렇게는 안 하고 야 예의를 좀 갖춰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내 기준에서는 좀 그런 거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이런데 제가 지금 되어 있는 모습에서는 그런 나이에 대한 건 엄격한 게 있더라고요. 영청님이 보기에는 정말 어린데 이런데 벌써부터 지금 그게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많이 느꼈던 게. 근데 또 저도 어르신들하고 이제 아니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얘기하면은 가끔 실수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존중받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딱 거슬려요. 이상하게 딱 그 느껴지는 게 약간 욱하거든요. 반말? 이러면 아마 직업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하면 그런 거는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상이랑 완전 다른 게 아예 저는 공부가 아직 전혀 안 됐을 때는 이런 거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더 너그러웠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뭔가 엄격한 면이든 자기가 판단이 더 된다 그러면 이게 나는 시각이 나빠졌다,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시각이 아니고 만나야 될 게 있구나. 아니면 더 올라왔구나. 더 허용되기 위해서 어떤 면이 내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면이 올라왔구나라는 거는 공부가 더 되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그런 증상이 없는 거를 공부 잘하고 있네 이러는데 저는 항상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떤 증상이 있고 뭐 불안이 더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공부를 더 심도 있게 가려고 삶이 끌어올려 주는구나 자기가 보기 싫어했던 거를 뭐 이런 시각에서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은 저한테 뭐 때문에 올라왔어요 이러면 나빠졌다가 아니고 정말로 이제 더, 더 만나기 위해서 더 어떤 증상이 오랜 기간 올라올 수도 있고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너그럽다고 아마 생각했던 상이 있는데 그런 엄격함이나 어떤 판단? 나이에 대한 판단이죠. 내가 더 나이 많고 이 사람은 나보다 어린데 나한테 반말하네?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만나면서 몰랐던 거는 이제 계속 올라오면 그렇게 만나는 거니까 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감춰진 것은 다른 제목은 저도 솔직히 진짜로 어, 저 공부 중에 자주 얘기한 거지만 제가 적은 것 같진 않아요. 진짜로. 항상 저 제목 적을 때 제가 막 고민하고 적거든요. 뭐 그래도 제가 고민을 해서 뭘 얘기할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적더라고요. 그 이제 내용은 제가 밑에 뭐 오랜만에 봬요 뭐 이렇게 적었는데 왜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강의 들어오기 전에는 아예 준비 같은 것도 당연히 덜 하지만 아예 준비를 안 했던 게 나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이러고 그걸 적고 나서 저기 출근길인가 걸어가는데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이 걷는 게 내가 걷는 게 아니라는 게 좀 더 좀 더 자각이 되더라고. 행위라는 게 제목 적을 때 아무 연관성 없는데 그냥 그 제목을 적더라고요. 흔히 망부에서 많이 들어서 적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데 그냥 적더라고요. 감춰진 것은 없고, 나도 이런 말하기 뭐하는데, 저도 약간 구경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걸 왜 적지? 막 이래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왜 적었는지는 몰라도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비밀, 아니면 문, 아니면 뭔가 감춰졌다 이러면 비밀이잖아요. 비밀이 있다. 그리고 우리 비밀하면 또 생각나는 개념이 열쇠잖아요. 문이면 그 열쇠. 그러니까 이게 이원성이거든. 비밀의 문이 있고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좀 느린 것 같은데. 통신이 약간 느린가? 뭐, 지금 약간 괜찮아요. 이 비밀의 문이 있고 열쇠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게 이원성인데, 그러니까 왜 감춰지지 않았다, 드러나 있다고 하냐면, 이 비밀의 문이, 이게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음, 비법이라고 하든, 비밀이라고 하든, 비밀은 없긴 한데,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쇠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열쇠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열쇠가 필요하다는 개념. 그게 이제 외부의 어떤 사람이든, 뭐 어떤 책이든, 어떤 강의도 솔직히 마찬가지. 외부 항상 열쇠래갖고, 그 열쇠에서 뭔가를 얻으면, 뭔가 알면, 이렇게 해서 비밀이 풀리겠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진짜로 강조해도 되는 게,
그 비밀의 문 그 자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되어 있는 모습,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 저항만 이렇게 하다가 너무 포기하면, 어, 문이 이미 원래 없었다는 거 이제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실제로 있다기보단 이 저항하는 게 문처럼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항하니까, 이게 저항하니까 뭐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아 저거 모르겠네 막 이런다. 이 저항하는 마음이 조금씩 포기가 되면은 문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의 문이든 뭐 문이든 여러분이 열쇠다 하는 게 그 모든 게 방편의 말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열쇠가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이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또 좀 더 가다 보면 애초에 문이라는 게 스스로가 이제 저항하면서 만들어내는 거구나라는 이해가 들면서, 진짜로 단 한 번도 열려 있지 않거나 감춰져 있지 않았던 거를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의 현실, 지금 되어 있는 모습, 아니면 우리는 상황과 동일시를 많이 해서 내 상황과 동일시해서 그거를 한탄하거나 비판하고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드러나 있고 항상 열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항상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나 있는 이 삶의 어떤 빛, 우리 자신의 생명 그 자체가 어, 항상 그 빛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열쇠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물길을 이제 물길을 막 이렇게 보낸다 하면 이렇게 물이 막 흐르는데 저항하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이미 흐르고 있다는 표현도 마찬가지고, 물은 이미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항하면서 진실을 찾는다는 명목 안에, 깨달음을 찾는다는 명목 안에 나 자신을 좀 더 나은 존재, 더 나아가 내가 보기에 괜찮은 존재 만들려고 저항하고 고치고 바꾸고 한다고, 어, 뭔가 막힌 것 같고 저 말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저항하는 마음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 인간이 학습된 거? 왜냐면 그렇게 보통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더 제가 설명을 해서 이제 조금은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설명을 했는데, 정말로 그랬기 때문에 찾을 것이 없다, 감춰진 것이 없다라는 게, 물은 흐르고 있고 빛은 항상 비춰지고 있거든요.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가 그 마음에서 어, 문이 실제로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려고 하고 없애려 하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 문을 이제 감정으로 비유하면 그 문이 그냥 냅두면은 이게 문이 아니고, 어, 정말로 뭐라 해야 되지? 문이 애초에 없었다. 이 말밖에 표현할 게 없는데, 애초에 문이 있지 않았거든. 진짜로. 우리가 뭐 여러 표현을 뭐 두드려라, 뭐 네가 문이다 이러는데, 애초에 정말로 진실과 조금 더 가까이 표현하면 문이 애초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저항하는 마음, 아니면 우리가 들었던 판단들, 개념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네 자신이 답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데 제가 최근 3일 동안 겪었던 얘기가 별거 아닌데도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면, 3일간 원래 좀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 허리도 안 좋고, 제가 옛날에 그 막 비참하다 막 이랬는데 그때 또 비참한 경험과 몸 상태가 하여튼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 나가기도 좀 솔직히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도 예전에 같았으면 저는 상이 좀 있어서 그런가? 이게 또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게 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상이 있는데, 근데도 출근하고 뭐 하고 했는데, 아까 표현한 것처럼 힘들잖아요. 힘든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미소가 약간씩 지어지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관념적인 건 아니고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너무 힘든데 또 한편으로 또 기뻤던 게, 아까 그 표현대로 또 왔구나. 괜찮다.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거니까 또 왔구나. 그래갖고, 어, 그냥 비참하고, 뭐 약간 몸도 아이고 하고, 아이고 되게 초라한 모습? 또뭐 아픈 거 같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
기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기뻤어요. 그냥 공부적인 면을 떠나서 그냥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 힘든데도 어, 제가 기뻐야지 기뻤던 건 아니고 그게 너무 힘들고 아 막 이러고 있는데도 막 기쁘더라고요. 뭐라 표현할지 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뭘 이 논리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되게 기쁘더라고. 그래서 힘들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비참하든 육체적으로 힘이 들든 어 그로 인해서 내가 원했던 상 아니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저 가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찾아오는 동생들이나 뭐 그런 애들이 형 왜 그래요? 뭐 걱정하고 해도 하여튼 그런 면에서 나도 좀 하여튼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하여튼 그런 뭔 얘기하려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내가 왜 갑자기 힘든 걸 얘기하고 있지? 어, 뭐 갑자기 왜 하여튼 힘든 왜 힘든 얘기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하여튼 하여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힘든데도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요. 문이 없었다? 아, 문 얘기하다 그랬구나. 하여튼 힘들었는데 3일 동안 겪었던 일이. 예전에 제가 감사합니다. 예전에 느꼈던 거는 뭔가 이렇게 하면 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뭘 준비하냐면, 공부를 좀 더, 지금 이런 게 더 왔으니까 뭔가 하여튼 챕터를 나눈다고 표현해야 되죠. 그냥 내 삶이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인위적인 챕터를 나눠서 이제 또 뭔가 왔구나 이래갖고 또 뭔가 좀 그렇게 구분하는 성향이 좀 줄어들었다. 특히 힘들 때, 특히 힘들면 뭔가 체크하는 성향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공부할 때 쭉. 뭔가 힘든 일이 많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적극적으로 만나야겠다 하고 뭐 집에 이렇게 뭐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더 평범하게 느껴졌다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특별하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저도 있었고 뭐 기쁠 때나 편할 때야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것처럼 뭔가 많이 힘들면 여기서 공부적인 면에서 의미 부여가 되고 뭔가 나한테 특별한 게 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그냥 솔직히 따르면 그냥 힘들고 비참하고 허리가 많이 아팠다 뭐 이 정도인데 거기에 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저도 아이고 뭐 공부에 뭐 하여튼 그런 거 의미 부여를 좀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부분이 그냥 좀 사라지니까 3일간 그리고 그 이틀 뒤 전에는 이제 바빴긴 했지만 뭐 나름 잘 아까 우리가 잘 지내셨나요? 하는데 나름 잘 지냈죠. 그 잘 지냈다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잘 지냈다. 내가 되어 있는 모습대로 잘 지냈다고 표현하면 되죠. 나에 맞게 잘 지냈다. 우리가 잘 지냈다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비교 대상이나 우리가 흔히 보통 행복하고 SNS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제가 좀 그거는 마음에 와닿아요. 제 삶에서 되어 있는 모습 속에선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삶에 왔던 거는 뭐 편의점의 바쁨 그게 제 삶이잖아요.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몇 번의 실수 그리고 이거는 뭐 강의 중에 얘기하기 좀 그러기서 뭐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 뭐 하여튼 그런 트러블? 트러블도 있었고 어, 힘든 거 있었고 근데 제 가슴 속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비교 선상에서 보면 야, 한 달 동안 되게 못 지냈네 이건데 옛날 기준이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내 삶이 어떤 것이어도 이건 내 삶인데 그게 그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이 오도 이게 어차피 내 삶이니까 나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뭔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해하는 마음. 내 삶을 어, 어, 그래서 그때 그 가슴속에서 제 생각이 든 게 상황과의 동일시가 없다면 나는 내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상황을 겪긴 하지만 우리가 상황에 함몰된단 말이에요. 나쁘다, 상황이 좋다, 뭐 이렇게 함몰되는데 몰라 그런 마음이 날 때는
상황이 뭐 함몰은 안 되고 상황과의 동일시가 강하지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내 삶은 긍정되고 행복이라 표현하면 감정적으로 막 기쁘고 이러지 않더라도 내 삶 자체에 온전히 살아갈 텐데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봤나 뭐 그랬는데 음, 항상 느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항상 빛이랄까 어, 그 빛을 이제 표현하면 친절함, 우리를 항상 보호받는 우리 자신의 실상이 우리가 늘 찾는 안식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밖에서 구하거나 이러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가슴 속에서. 잘 지냈냐? 이럴 때, 음, 여러분들도 다음에 누가,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잘 지냈죠. 저 사람 맨날 왜 잘 지냈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한 사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왜 자꾸 잘 지냈다 그래? 말해봐, 이러면.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자고, 누구랑 싸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리고, 누구 또 나 싫어하고, 또 돈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야, 막 못 지냈네, 이러는데, 아니지, 잘 지낸 거지. 왜? 나는 나의 삶이니까. 이렇게 멋있게. 정말로 그러거든요. 그게 제가 요번 달에 좀 와닿았던 건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내 삶이니까.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준 거잖아요. 그리고 견디지 못할 아픔이나 힘겨움을 주진 않거든요. 정말로,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 내 삶이니까, 이게 아무리 지옥 같아도 힘들어도, 어, 그 잘 산다는 표현을 이제 좀 바꿔보는 거죠. 어, 우리가 흔히 이제 또 똑같은 얘기지만 객관적인 비교 선상으로 잘한다, 못한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이란 표현도 저번 달에 얘기했듯이 비교 선상에서야 사회적으로 뭐 어떤 건 긍정적이다, 어떤 건 부정적이다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감정이지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 근데 사회적인 비교 선상에서 보면은 진짜로 긍정, 부정, 잘 지낸다, 못 지낸다, 낫다, 못 낫다지만 생명 그 자체로서 자기 삶이면은 온전히 자기 삶을 껴안을 수 있다면은 마음의 시각이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긍정, 부정, 뭔 말이야. 어, 잘 지낸다, 못 지낸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런 개념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물어보면 표현하면 잘 지낸다,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잘 지내냐 그러면 그냥 지낸다 이랬는데 잘 지낸다 이래야죠. 그래서 정말로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늘 자기 삶 자체만 보면은 잘 지내고 있는 안전하게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 근데 거기서 예전에 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힘듦을 빼고 뭘 빼고 뭐 혼란을 빼고 뭘 빼고 하면은 이제 다 못 지내는 거고 문제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하고 또 찾거든요. 아니면 밖에서 구하거나 그러죠. 다시 표현해 보면 이제 뭘 빼고 뭐 빼고 성격 빼고 내가 말이 너무 많네 빼고 그럼 이걸 어떻게 좋게 만들지 하면 또 밖에서 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안 빼면은 그냥 살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냥 살다가 너무 힘들면은 또 이 빼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항. 그건 또 당연한 건데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빼고 하다가도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빼고 하다가 돌아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 삶을 만나는 게, 그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게 온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계속 밖에서 구하다가 빼고 뭐 이제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뭐 도움은 받을 수 있는데 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뺄 게 없거든요. 뭐 불안 빼고 뭐 다 뺄 게 없고 힘이 빠진다 표현하면 힘이 빠지면은 그냥 살아가면은 그때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몸과의 동일시든 감정과의 동일시도 아마 저절로 옅어지는 경향도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감정이 어떻든 몸이 어떻든 거기에 함몰되거나 물들거나 완전히 빠지거나 동일시돼서, 어, 이제 거기서 이제 전환이 오거든요. 그것도 감춰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공부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그러지만 차이가 있다면 저항하는 정도 차가
얼마나 심하냐, 뭐, 작냐. 현실에 이 드러난 진실에 저항하는 정도 차.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저항학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개선해라,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좋다, 나쁘다. 이게 다 저항하는 쪽으로 다 교육 받아온 개념들이에요. 보다 더 낫다. 있잖아요. 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다. 이것도 이러면서 저항한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아니고 보다 더 나은 존재.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일반적인 개념들이 우리는 저항하고 개선하고 고치고 바꾸는 데 있어서 이게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그래도 아니면 같은 도구 하나로서 도움이 되는 게 그런 것들보다는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식상하지만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면은 거기는 이제 뭐 어떤 조건 없는 조건이 없어요. 행복에는 진짜로 상황이 없다 하듯 조건 없는 행복이 그리고 그 조건 속에서도 약간의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 설명할 수 없는 여유랄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한 거고, 우리가 흔히 조건이 안 좋다, 뭐 이러면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치러내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뭐 감춰진 것은 없다 해서 특별한 어떤 여러분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늘 당연한 얘기인데 뭔가 내 시각이 보는 눈이 가려져 있었구나라고 하고 논리적으로 막 그렇게 고려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제가 고려했던 것처럼 아니 그러면 상황이 똑같으면 어떻게 살아?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몸도 안 좋고 힘들고 뭐 돈도 없고 어? 그러는데 그럼 그거 바꾸지 말라고? 아니 그런 뜻은 아닌 게 그걸 바꿔도 돼요. 외부 상황을 바꿔도 되는데 마음이 끊임없이 자기 삶을 부정하고 그 느낌이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아까 저도 만약에 아이고 오늘 몸도 아프고 뭐 3일 동안 비참하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나 내 인생 이런 마음이랑 보통 우리가 그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런 분들 보잖아요. 아 이로 인해서 좀 아프지만은 뭘 좀 더 내 삶을 개선하기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이 시각이 이게 좀 바뀔 수 있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시각 중에 하나가 좋다 나쁘다가 있거든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우리가 보통 좋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고. 부자가 좋은 거고 가난한 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을 원한다. 그러면 아픈 건 나쁜 거고 건강한 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편한 걸 좋아한다. 근데 아마 그 마음이 줄어들어서 힘듦을 더 괜찮게 생각했던데 편한 걸 좋아하면은 이제 힘든 건 나쁜 거고 편한 걸 좋은 거.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보통 좋다 그래요. 깨달음을 원하면 깨달음 좋다 그러고 자기 지금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이 나는 나쁘다 아니면 별로야. 그러니까 깨달음을 뭐 원하거나 깨달은 사람을 막 숭배하거나 뭐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시각을 봄으로써 자기를 또 나는 안 됐다 뭐 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에는 좋다 나쁘다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면은 특히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욕구라는 거 인간의 욕구를 좀 잘 경험해 보면 정말로 그러거든요. 욕망이 좀 저도 많이 일어나면은 시야가 그쪽으로만 가 있고 그리고 그건가 뭔가 의미가 있고 특별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욕망이 이제 좀 해소가 되면 좀 편하기도 한데 욕망이 해소가 안 되고 욕망이 계속 들끓면은 저것만 얻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 또 강의 중에 얘기해 보면 저는 예전에 게임 아이템 살 때 보면 아 저거 전설 아바타만 얻으면 제가 했던 게임 중에 전설 그뭐 아바타 갑옷 같은 거 얻으면 내가 애들 사람들하고 같이 그 길드 사람들한테도 멋있다 소리 들을 텐데 칭찬받을 텐데 하고 얻으면 실제로 얻어도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갈망이 그럼 더 목말라서 이제 전설보다 더 높은 등급이 신화거든요. 신화 아이템을 얻으면 내가 좀 와 하겠지 하고 또 그거 하고 또 하고 또 그러니까 흔히 표현하는 건 끝이 없어요. 끝도 없고 더 계속 목말라요. 욕망의 성질이. 욕망을 어떻게 보면 따라간다 표현하면
아니면 그 완전히 매몰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흔히 그러면서 이제 저저번 달에 얘기한 것처럼 중독이 되거든요. 이게 중독의 메커니즘이 욕구를 계속하고,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저기 얼마 안 간다는 거. 근데도 이게 이성적으로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제 경험상 이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쾌감이 있거든요. 뭐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도박도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카드를 좋아했었는데, 뭐에 중독되냐고, 최근에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인데, 카드 딱 하고, 딱 제가 저걸 좋아했습니다. 훌라를 좋아해가지고 돈도 많이 따고, 강원랜드는 나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도박 같은 거 딱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좋아하지 하니,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 생각인 거예요. 뭐 그런 거 중독된다,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만. 그러면서 그 돈에 중독되는 게 아니고, 그 땄을 때 그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리했을 때 쾌감? 그 짜릿함이 너무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계속 그 뭐 10번을 뭐 비참하게 뭐 돈을 잃든, 그 어떤 짜릿한 쾌감, 승리감, 아니면 그 이득을 봤다는 그 만족감이, 그 기분이 없다면은 그 아무튼 제가 이야기로 그 도박에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짜릿함,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보니까는 그게 이제 우리 뇌에 뭐 오는 수치가 마약보다 더 심하다 뭐 그래갖고 뭐그 이제 중독된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욕망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만약에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아주 황홀경이든 뭐 이런, 저도 얘기했었지만 감정을 겪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감정 자체에 집착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이 주는 어떤 만족감이나 짜릿함, 아니면 좋음, 뭐 주변에서 와 하거나 뭐 그때 느꼈던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해서 집착을 하거나 깨달음을 또 추구하게 되고, 아니면 예전에 이제 기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그런 분들 많다, 뭐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제가 왜 게임 아이템에 그렇게 목맸는지,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야 정말 저거 얻어봤자 금방 얼마 안 가잖아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제 행위가 그 사람들이 와 하거든요. 막 전설, 신화 위엔 또 뭐 이게 그 등급이 있어요.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등급에 중독되는 거죠. 그래갖고 막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이래갖고, 우리 인간 삶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뭐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 형 그거 카드 게임 하지 마. 중독되면 형 인생 나랄까 이러는데, 아, 저 사람도 저거 얼마나 저거 그 기분 문제였으면 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손님이었어요. 얼마나 그 전에 뭐 얼마 땄다는 것 같아요. 그 딴 기억에 또 딸 수 있다고 막. 막 그거 듣고 들으면서, 아, 사람이란 게 저게 말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뭐 한번 그러면 못 빠져나온다, 조심해라고, 뭐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욕구하고 하는 메커니즘에서 한 번 정도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에 막히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정말로 깨달음이 있나? 내가 깨달음을 왜 추구하지? 하고 의문을 품어보면은, 어, 자기가 보이거든요. 아, 저걸 통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랬어. 나의 초라함이나, 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이 재미가 없었다는 말 많이 했잖아요. 재미가 없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것도 없으니, 인생의 이벤트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깨달음을 추구해서 달라지면 뭔가 남다른 삶을 살겠지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저는 재미는 그렇게 뭐 삶에서 그렇게 원하진 않는데, 그냥 가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끔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고, 재미를 막 찾거나 구하거나 진짜로 그러진 않거든요. 특별한 건 아니고, 이상하게 뭔가 재밌는 거 없나 이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관계하든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웃거나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지. 재미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는 거 보면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랬는데, 그런 성향이 좀, 그러면 삶이 심심한 가운데서도 뭔지 모를 편안한 재미? 뭔가 갈증 나는 재미가 또 다르거든요. 옛날에 막 재미 찾을 때는, 아, 또 재밌었는데 또
허무하고 또 갈증이 생기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심심한데 뭔가 재미를 찾는데 또 재미가 없어도 나름 좀 편하고 그런 게 그런 게 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깨달음이든 망보다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워낙 오랫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왜 이러나라면 어 이게 뭐 아까 욕망 이런 거는 제가 얘기를 정리를 제대로 못하겠고 어떤 저항하는 마음을 계속 얘기하고 싶었어요. 애초에 문은 있지가 않거든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문을 깨거나 문을 제거하거나 문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는 그대로 모습이 문이거든요. 왜 문이라고 하면. 근데 애초에 있는 그대로 모습이 저항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제 어떤 해를 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뭐 불안하다, 강박이 온다, 뭐 혼란이 온다 그러면 이게 나를 해를 가한다 생각하고 저항을 하면서 문이 생기고 또 그 문을 열기 위한 열쇠를 밖에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과 비밀의 열쇠가 이 유연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비밀의 열쇠도 없고 그 열쇠를 찾으려는 마음이 내려지고 진짜로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만나면 비밀의 열쇠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는 정말 변하고 그리고 이게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 정말로 비밀이 아니었다는 건 비밀은 애초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항하면서 현실에 저항하면서 제가 되어 있는 모습이나 현실에 어, 저항하면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표현해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저항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내 현실에 저항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진실과 가려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만나가고 경험해가고 사랑해가면 그 저항하는 마음, 내 현실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던 마음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고 녹아내리면서 이미 드러난 실상에서 이제 같은 아니면 조금은 뭐 달라질 수 있겠죠. 덜 힘들거나 좀 더 건강해지거나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다시 그게 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 나쁜 거다. 왜냐하면 건강을 원하거나 뭐 아니면 늘 기쁘길 원하거나 늘 재밌길 원하면은 이게 나쁜 건데 원하는 마음이 조금은 덜하다면 나쁘다기보다는 음 견딜만 하네. 살아갈 만하네. 내 삶이니까 이렇게 시각이 조금씩 바뀌거든. 완전히 딱딱도 나눠졌던 게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자기 인생의 흐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수동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반대인데 우리는 막 긍정적인 거 다 있고 막 내가 적적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제 겉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겉모습이 뭐 그럴듯하다기보다는 정말로 감춰진 게 없는 비밀 없는 그 문을 깨닫고 그게 깨닫는다는 게 깨닫고 같은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함께 이렇게 인연이 된 사람들인데 애틋하게라도 뭐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음. 저도 아마 그런 거에서 감사한 거라면 유일하게 감사한 거라면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춰진 것은 없다. 아마 이게 성경이나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저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을 보통 보면 교육받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비밀스럽다. 아무도 모르는 거다. 뭐 진리를 보통 그렇게 보통 생각하니까 그걸 조금은 깼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제목을 정하고 이제 제가 왜 저항을 강조했던 게 어, 어떻게 보면 그게 열쇠고 그 저항을 포기하는 게 열쇠가 문이고 문이자 문이 애초에 없었다. 뭐 저항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실제로 뭐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랑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마음에 안 들고 저항감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게 이게 실상이 아님을 보기 위해서는 좀 거기에 좀 있어 봐야 되는데 어떻게든 빨리 뭐 하려고 그러면 실상처럼 보여요. 저항하고 고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어떤 상황과 별개로 정말로 상황에 물들지 않거든요. 자기 상황이 육체적 죽음이 오든 완전히 가난해서 파산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뭐 쉼터에 들어간다. 제가 노숙자가 돼서 쉼터로. 그래도 뭐 어차피 제 삶이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아가겠죠. 근데 이제 그 비교하는 마음이든 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뭐 그냥 사는데 뭐 비교하면 또 아, 내 인생 망했다. 아니, 이제 내가 죽는구나라는 이제 어, 우리가 생각한 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인데 죽음이 저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감사한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기도 한데 우리 힘들면 회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죽음은 삶이 되게 감사하고 친절한 게 살아가면서도 이게 생로병사가 있어서 아픔과 힘듦과 고통과 있는데 이거 혼자 겪지 않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해요. 모두와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일단 감사하고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하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 떠리고 떠난다. 그리고 그 행복감, 지복, 우리가 몸이 아니라는 그 기쁨. 지금 말하면서 되게 기쁜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불행은 없거든요. 우리가 제일 불행하다 생각하는 게 죽음이니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온통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살아갈 때도 혼자 겪으면 힘든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내가 지옥을 살든 나만 지옥 살았나? 다른 사람도 지금 뭐 있고 하여튼 그런 거 있고 또 우리는 떠나도 몸을 떠나도 함께 하나의 생명으로서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롭긴 하지만 외롭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삶이 우리를 되게 음, 그렇게 뭐 그런 시각을 보여요. 우리가 아이고 죽었다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시각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둘 다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삶도 좋고 죽음도 좋고 이런데 보통은 삶은 좋고 죽는 건 나쁘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시각의 어떤 전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얘기하고 싶고 한 달 강의를 마칠게요. 한 시간 딱 맞네요. 딱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질의응답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 동안 피곤하신데 아니면 힘드신데 감사합니다.